안녕하세요. 지금 이 가방을 오늘 만배즈를 하는 작가 정순주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준비된 사진들은 제가 저번 주에 개인전을 끝냈어요. 그래서 개인전 전시장을 찍어놓은 사진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염색을 하는 염색 작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유화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캔버스나 종이 대신에 실크나 면에 그리고 물감 대신에 염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20년 정도 염색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2년 반쯤 전에 이제 염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른바 작품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핸드메이드 스카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가 그려놓은 염색 작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 원하는 걸 제가 제품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가방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가방이 무거운 거예요. 가죽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젊었을 때는 그 힘듦도 패션을 위해서 참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쪽을 사용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쪽은 왜 그러냐면, 쪽이라는 의미가 저한테 우리나라의 너무 전통적이고 그런 어떤 기법도 있고 재료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뭔가 건드려서 좀 쓰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염료 중에 하나로서 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쪽을 사용해서 가벼운 가죽 가방을 만드는데, 제가 만약에 가죽 작가였으면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가죽 자체가 가죽이지만 저에게는 모든 섬유 중에 하나로서 선택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 재료를 써서 가방을 만들게 되었고, 굉장히 좀 가죽의 느낌보다는 쪽으로 염색된 좀 종이 같은 그런 재질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 보시는 게 소 한 마리예요. 소 한 마리인데 저기 구멍 뚫린 부분이 소 꼬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에서 가죽을 얻게 되면 처음에 가죽이, 여러분 혹시 큰 북이나 소고에 있는 가죽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죽을 보면 굉장히 반투명하죠. 가죽은 처음에 굉장히 유분을 기름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죽에서 기름기도 빼고 가죽 자체를 가지고, 들어보셨나요? 무두질 한다 그러죠. 가죽을 두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죽까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쓰는 가죽은 베지터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죽을 처리하는 여러 약품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그 가죽을 보게 되면 그 백인 피부 같은 빛깔을 띄어요. 하얗고 약간 핑크가 도는. 근데 그런 가죽을 제가 원하는 두께로 켠다 그러죠. 켠 다음에 염색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제가 원하는 모양을 잘라내서 그 잘라낸 모양을 갖고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처음 이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2년 내내 쓰지 않고 걸어만 놓았던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죽들은 요새 혹시 그 소고기를 먹는 방식 중에서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방식 들어보셨어요? 그 에이징이라는 게 숙성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냥 날로 먹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서 컬러가 변해요. 그걸 에이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뽀얀 살빛을 띠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깊은 갈색.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염색했을 때는 아주 파란 쪽색을 띠다가 그 쪽색과 가죽색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수채화처럼 만나서 굉장히 색이 깊어지는
얘는 이제 그 과정을 지나온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용하는 사람은 손에서 유분이 있죠. 그 유분이 여기 더해지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이게 뭐라 그럴까 보들보들해지면서 가방을 맸을 때 이 가방이 몸에 이렇게 착 붙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얘는 사람의 손은 거치지 않고 2년 동안 걸어놓은 아이거든요.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죽 한 장에다가 바느질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소 한 장에 저거 한 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바느질을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가죽도 모르고 가죽을 바느질할 줄도 모르던 처음에 그냥 마음에 나는 가죽을 쪽으로 염색해보자 하고 무작정 가죽을 사서 염색해서 만든 아이예요. 아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저한테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정말로 종이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그 가죽 고유의 어떤 그 속성을 제가 너무 괴롭혀갖고 유분이 빠지고 그리고 바느질도 풀렀다가 다시 했다 해서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은 아이인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첫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첫 아이고 저쪽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전 전시장에서 찍어온 건데 지금 저쪽에 혁신관에 가시면 지금 제가 부스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전시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가죽 가방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제 전시회처럼 디스플레이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있는 것들이 이 가방이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가방이 두 장이 만나서 바느질 되기 전의 모습들을 저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제가 만드는 제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쇼핑 가면은 종이봉투 받아오시죠? 그 종이봉투를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종이봉투 모티브의 가죽 가방. 지금 이 디자인이 제가 이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저에게는 대표적인 디자인이에요. 지금 보셨을 때는 이 형태를 빳빳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거를 한 6개월 정도만 사용하시면 여기 부분이 종이처럼 돼서 어깨에 맸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이 아이가 굉장히 부드럽게 여기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그거기도 하고요. 네, 이제 생산되고 있는 여러 디자인들의 가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브로치예요. 자석을 이용한 브로치인데 이 브로치들을 오늘 특별히 갖고 나온 이유가 이 브로치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컬러들이 제가 쪼개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컬러들이거든요. 때문에 소 가죽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 유성이기 때문에 유성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보통 가죽 가방을 사시면 보들보들하잖아요. 그리고 통가죽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그 뻣뻣함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로 하는 수성 염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죽이 갖고 있는 그 유성을 많이 손실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호불호가 거기서 갈리거든요. 그 뭐냐면 가죽이 갖고 있는 부드러움이 좋아요 하는 분에게는 얘가 이질적일 수 있지만 제가 애초에 목표한 것은 뻣뻣하고 종이 같고 가벼운 것을 만들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인데 이 오래 쓰게 되면은 사람의 손때가 닿으면 이렇게 윤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뺏긴 유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손길로 이렇게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는 이거는 수성 염색이죠. 네. 답이 됐을까요? 거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네. 있는데 이제 선생님 가죽 제품을 보면 네. 오래됐어도 가죽이 갈라짐이 없고 네, 네. 사실 이제 유분을 많이 빼버리면 네. 이제 물에 이제 자연 염료를 섞어서 이렇게 염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들 때 가죽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손대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아, 제가 심할 때는 소 한 장 한 마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항상 같은 데서 그 구입을 하거든요, 소가죽을. 그런데 심할 때는 10장에서 6장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같은 양의 같은 데이터로 염색을 하는데도 염색한 순간에 쓸 수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실 이 아이 중에서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아이처럼 너무 괴롭힌 아이는 말씀대로 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또 오히려 매력으로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